안녕하십니까. 엔트미디어 전기기능사 필기 장원식입니다.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자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보기를 골라내라 하는 거죠. 1번에 기자력의 단위는 기자력 F는 권수 N과 전류의 곱, 즉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 권수의 단위인 턴이 결합된 형태의 암페어톤이 기자력의 단위, 자석을 통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기자력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에 자기회로에서 자기장이 작은 경우 누설 자석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자기저항 RM이라고 할까요? 자석을 잘 통하지 못하게 하는 성분, 요소를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기장의 값이 크다라는 말은 자석이 잘 흐르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자기장이 작으면 자석이 잘 통한다가 되겠죠. 즉, 자석이 통하는 만큼 누설 자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자석이 잘 통한다. 같은 말이죠. 그죠? 자, 3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데, 3번 보십시오.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은 기전력이 아니라, 뭐죠? 전자력의 설명, 전자력. 자, 3번이 틀린 거고요. 그죠? 4번에 평행도선 얘기를 합니다. 평행도선 간 작용력은 전류가 보시는 것처럼 나란한 평행한 도선에 전류 I1, I2의 방향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같은 방향의 전류냐, 그죠? 반대 방향의 전류로서 나란한 두 도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 도선 간 작용력이 달라집니다. 같은 방향일 경우에 흡인력, 반대 방향일 경우에 반발력이 되죠. 자, 4번은 흡인력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죠. 그죠? 4번. 자, 2번 문항. 회로에서 AB 단자 간 합성 저항의 값을 구하시오. AB 단자 간.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볼게요. 4옴이 있고요. 4옴, 2옴이 어디네요. 2옴, 4옴, 1옴, 역시 접속점에서 1옴. 자, 여기가 B 단자, 여기가 A 단자입니다. 지금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짓지는 못해요. 하여. 자, A와 B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차근차근 다시 그려보도록 해요. 그죠? A에서 시작하는 접속점에서 시작을 해서, 자, 보세요. 일단 4옴으로 가죠, 4옴. 여기에 접속점을 일단 1번이라고 해볼까요? 1번. A에서 4옴의 저항을 가지고 1번 단자로 갑니다. 1번 단자. 자, 1번에서 다시 B 단자로 거쳐가기 위해서 어떻게 1옴의 저항이 있고요. 1옴이 B 단자로 가니까 B까지 그려놓으면 되겠죠. 자, 1번 접속점에서 여기를 2번 접속점이라고 해볼게요. 2옴의 저항을 거쳐 2번 접속점으로 향하게 되고, 자, 2옴에서 B 단자로 매도 1옴. 그죠? 2번에서 A 단자로 매도 4옴. 자, 어디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회로의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형 가능하죠. 자, 본 A와 B 단자 간에 전을 연결하면 어떻게? 마주보는 변의 임피던스의 곱, 즉 여기서는 저항 성분뿐이니까 4 곱하기 1이 또 마주보는 것끼리의 곱 4 곱하기 1의 값이 서로 같다. 무슨 조건? 브릿지 평형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2옴의 단자에 단선된 것 같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러면 자, 보시는 회로의 브릿지 평형 조건을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A와 B 단자 간에 중간에 2옴이 없어진 4옴, 1옴, 또 4옴, 1옴의 형태가 AB 단자로 연결된 것과 같죠. 자, 이 경우에 4옴과 1옴은 직렬 연결이니까 매도 5옴이 될 거고요. 역시 5옴, 같은 5옴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2분의 5. 전체 합성 저항은 2분의 5로서 2.5옴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문항 갑니다. 3번. 역시 브릿지 평형 조건. 브릿지 회로에서 평형이 되었을 때 CX 미지의 정전 용량 CX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는 것 같은 브릿지 평형 조건 역시 만족을 한다 그러죠. 그죠? 대신 저항뿐만 아니라 정전 용량 CX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는 R2. 자, 여기는 R1. 여기는 0.1 마이크로페럿의 CS. 자, 중간에 브릿지 평형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전원 연결이 인가가 된 형태입니다. 그죠? 자, 이 경우에 브릿지 평형 조건이 아까 뭐였죠? 마주 보는 것끼리의 임피던스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 여기에서는 R1은 R2의 값이 50옴으로 주어졌고요. 여기는 200옴으로 주어졌어요. 200옴. 자, CX의 값을 알고 싶다는 거죠. CX. 자, 여기서 브릿지 평형 조건의 식을 한번 써볼까요? R2는 R2옴이 될 거고요. 그죠? 여기에 마주보는 0.1 마이크로페럿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 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두 개의 곱이 CX에 해당하는 것과 200옴, 즉 R1 곱하기 J 오메가 C X분의 1. 저희 같다라는 등호가 성립해야 브릿지 평형 조건이 만족하는 거예요. J 오메가 약분을 시키고요. C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CX는 R1을 R2로 나눠주고요. 그 값에 CS를 곱한 것과 같다. 즉 R1의 값은 R1은 200옴이었나요? 200옴. R2는 50옴. CS의 값은 0.1 마이크로페럿.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4의 값이 될 테니까 0.4 단위 통일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CX는 브릿지 평형 조건을 만족했을 때 4번의 값이 나옵니다. 4번. 자, 다음 문항 4번입니다. 4번. 진공 중에 두 점전화 Q1, Q2가 거리 Rm 사이에 작용하는 작용력, 정전력의 크기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두 점전화 간의 작용력을 나타내는 쿨롱의 법칙 있죠. 쿨롱의 법칙. 자, Q1, Q2로 대전된 도체 사이의 작용력 F는 4파이 유전율 입실론분의 1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각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F뉴턴이 발생한다. 자, 여기서 입실론이 원래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인데 입실론 제로 값을 대입시켰을 때 상수 값은 9 곱하기 10의 9승. 그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5번 문항. 동일 전압의 전지 3개를 접속하여 각각 다른 전압을 얻고자 한다. 접속 방법에 따라 몇 가지의 전압을 얻을 수 있는가? 극성이 같은 방향으로 연결했을 때. 즉, 전지가 보세요. 전부 직렬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일단 전부 직렬. 자, 여기서 2V라고 하는 동일한 전압의 전지입니다. 그럼 전지가 2V의 기전력을 갖고 있다면 또 다른 기전력, 세 개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3, 2V가 되겠죠. 첫 번째 경우. 전부 직렬인 경우.
혹은 전부 병렬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기전력의 값이 보시는 것처럼 2V로 전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병렬대 전압값은 일정하니까 전체의 전압은 2V가 될 겁니다. 2V.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개의 기전력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에 또다시 직렬로 2V가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즉 병렬일 때 2V로 일정한 값을 가질 거고요. 역시 2V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22V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22. 자, 이 세 가지 전압의 유형으로 나타내지는 게 전부죠. 3번에 세 가지 전압. 자, 6번에 도체가 운동하여 자속을 끊을 때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데 편리한 법칙은 1번부터 볼까요? 1번에 렌츠 혹은 렌즈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렌즈의 법칙.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이다. 즉, 자속의 변화, 증감을 방해하는 의미로서의 방향입니다. 방향. 두 번째 보시는 패러데이의 법칙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관한 법칙이죠. 크기. 자, 세 번째 플레밍의 왼손 법칙, 네 번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습니다. 플레밍의 자, 왼손이 먼저 나오네. 왼손. 전동기의 원리로서 자, 왼손에 직각좌표계로 세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 순입니다. 세 손가락을 직각좌표계로 만들었을 때 엄지와 검지와 중지가 각각 나타내는 방향이 엄지일 때는 FBI 순서입니다. 외우기 쉽죠? F는 힘의 방향, B는 자기장의 방향, I는 전류의 방향이겠죠. 즉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주어지면 뭘 할 수 있다? 힘의 방향,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전동기의 원리. 자, 왼손 법칙 이르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있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 오른손은 왼손이 전동기면 오른손은 발전기의 원리에 해당이 되죠. 발전기의 원리. 역시 오른손을 직각좌표계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엄지, 검지, 중지에 해당하는 방향이 자, 도체의 운동 방향. 오른손의 엄지가 도체의 운동 방향. 검지는 자기장의 방향. 중지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죠. 자, 도체가 운동할 때 받게 되는 기전력의 방향, 운동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이 오른손 법칙에 해당이 되죠. 자, 이 문제에서는 도체가 운동하여 자속을 끊을 때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그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으로 묻고 있죠. 하여 4번의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각각의 법칙을 여러분이 문항으로 접근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 정리를 하셔서 그죠? 본인 걸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항 봅니다. 7번. 성간전압 210V, 선전류 10A. 무슨 결선? Y결선. Y결선, 석영결선, 스타결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Y결선일 때 성간전압 VL은 상전압 몇 배? 루트 3배.
위상은 6분의 파이 30도가 앞섭니다. 선이. 자, 전류는 선전류과 상전류와 같죠. 자, 이 문제에서는 상전압과 상전류를 묻습니다. 상전압은 역으로 상전압은 루트 3분의 VL에 해당이 되고요. 200을 루트 3으로 210V인가요? 나눠준 경우에는 121V의 상전압을 구할 수 있고요. 역시 상전류를 구하라고 하죠. 상전류는 뭐와 같다? 선전류와 같다. 선전류가 10A로 주어졌어요. 10A. 자, 121V 10A. 답은 2번이 되네. 2번. 자, 8번 문항. 그림과 같이 자극 사이에 있는 도체에 전류 I가 흐를 때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가? N극과 S극. 전류 도체가 있을 때, 자, 보세요.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뭐가? 자기장의 방향이 설정이 되죠. 항상 N극에서 S극 쪽으로.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문제에서 보니까, 그죠? 전선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방향.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 자석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 무슨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시킵니다. 같이 보세요. 엄지손가락부터 FBI에 해당하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에 매칭을 시키고요. B. 전류가 뚫고 나오는 방향. 자, 그럼 힘은 이 도선은 엄지에 해당하는 방향. 어떤 방향? 예, 상부로 힘을 받게 되겠죠. 입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힘 F가 작용하게 되더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1번에 가. 자, 9번 문항. 델타 결선. 3상의 능유죠. 3상 결선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부하의 각상의 전류가 10A이고 각상의 저항이 4옴, 리액턴스가 3옴이라고 하면 전체 소비 전력은 몇 와트가 되는가? 소비 전력, 평균 전력, 유효 전력을 물어요. 유효 전력. 자, 유효 전력일 때 우리가 VI, 역률이 주어지면 코사인 세타의 형태로 풀 수 있는데 3상일 때를 물으니까 앞에 루트 3이 오게 되죠. 루트 3. 선간전압과 선전류일 때 그렇습니다. 이게 상전압과 상전류가 되면 루트 3이 아니라 3이 오면 되겠죠. 3. 자, 이 문제에서는 코사인 세타의 역률이 주어진 게 아니죠. 어떤 게 주어졌습니까? 저항값이 주어졌습니다. 저항. 유효분, 즉 유효 전력은 어디에서?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R. 하여 P는 3배의 I 제곱 R의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겠죠.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I가 상전압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상전압. 문제에서 상전류죠. 상전류가 10A라고 주어졌으니까 대입을 시킵니다. 3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저항 성분은 4옴이 되죠. 4옴. 1200W 혹은 1.2 kW가 되겠죠.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10번. 그림에서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하시오. 5옴의 저항과 기전력의 극성을 잘 보십시오. 15V의 기전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자, 오른쪽엔 역시 3옴의 저항과 기전력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5V 전압이 기전력이 존재하는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죠. 이때 문제에서 요구되는 것은 전체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했어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일 거예요. 여기서는 전체 합성 저항과 전체 기전력이 되겠죠. 전체 전압. 자, 기전력의 극성이 중요한데 전류의 정방향 15V가 크니까 전류의 정방향을 이렇게
흐른다라는 방향을 세웠을 때 항상 기전력에서 정방향의 전류가 설정이 되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형태가 정방향이 됩니다.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을 설정을 했으면 5V 했을 때 보세요. 반대로 플러스로 들어가고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죠. 그죠? 이때 전압을 합성을 할 때는 15V 기준에 5V는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라 차로서 빼줘야 됩니다. 5V. 전체적인 전압은 10V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전체 저항은 5옴과 3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해줍니다. 즉 8분의 10 1.25옴의 암페어의 전전류 값을 나타내네요. 답은 2번. 자, 11번 문제. 어떤 회로의 소자를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2배 증가시켰더니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반으로 줄었다라고 했어요. 2분의 1. 자, 어떤 관계 있는 거예요? 전류가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죠? 반비례하는 설명. 보기에서 주어진 저항, 코일, 콘덴서 등이 있을 때,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 IL이라고 할까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한다면, 이 값들은 당연히 XL분의 V, XC분의 V로서 전류의 값이 정해지겠죠. 자, XL, 유도성 리액턴스의 값은 오메가 L, 즉 J 오메가의 값을 주파수로 끝까지 풀어 써볼까요? J, 오메가는 뭐죠? 각 속도, 각 주파수 2파이 F의 값이 되죠. 자, 2파이 FL 분의 V의 값이 되니까 코일인 경우에는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전류가 만들어지네요. 그죠?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과 같아. 주파수와 전류가 반비례하는 것을 골라라. 반비례하는 L 전류, 즉 코일에서의 전류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콘덴서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XC는 오메가 C분의 1로서 용량성 리액턴스가 정해집니다. 즉 2파이 F C분의 1 이 XC가 되고 분의 전압 V, 이 값은 다시 쓰면 2파이 F C V 값이 되죠. IC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결과적으로 주파수에 어떤 관계를 가진다? 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반비례하는 전류, 비례하는 전류,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전류의 크기가 주파수가 2배가 되면 반비례해서 2분의 1배가 되는 코일에서의 전류를 설명하고 있네요. 2번 코일입니다. 12번에 서로 다른 종류라고 하면 이종일 때를 얘기하죠. 이종. 안티몬과 비스무트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 줄열과 달리 전류의 방향에 따라 열의 흡수와 발생이 다르게 나타내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 열전기 현상, 열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열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전기 때문에 열의 흡수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열전 현상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는 건, 기전력은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죠. 그죠? 열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졌다 하는 전자의 현상이 제어백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전류를 흘려줬더니 열의 흡수 또는 발생을 일으키더라. 여기는 펠티의 효과라고. 펠티의 효과의 대표적인 예로 진짜가 자주 묻는 게 전자냉동고가 되겠죠. 전기를 흘려줘서 열의 흡수 발생, 온도를 잃게끔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그죠? 자, 제어백과 펠티에는
문제에서 제시된 것 같이 서로 다른 종류, 이종의 금속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펠티의 효과와 거의 같은데 동종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무슨 효과? 톰슨 효과가 돼요. 톰슨 효과. 그래서 제어백, 펠티에, 톰슨까지 열전 현상의 세 가지 효과를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다시 보십시오. 전류를 흘려줬더니 전류를 통과하면 열의 흡수 발생이 일어난다. 어떤 현상이죠? 펠티의 효과를 얘기하네. 이종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답은 1번 펠티의 효과. 13번 문항 갑시다. 13번 비사인파, 비정연파, 외형파를 의미하죠. 교류회로의 전력 성분과 거리가 먼 것은 비정연파, 비사인파의 경우 직류분 성분과 기본파 그리고 고조파 성분의 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문제에서 2번 직류 성분과 사인파이고, 직류 성분, 주파수가 같은 두 사인파이고, 2번, 3번, 4번 항목이 비사인파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지만, 뭐는 아니다. 맹류의 설명은 될 수 없다. 맹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맹류. 다음 1번. 14번 반지름 R메타 권수 N회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그 내부의 자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환상 솔레노이드의 경우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장의 세기는 환상 도너츠 모양을 우리 환상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권선을 감은 형태의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중심에서의 자로의 중심까지 거리를 반경 R로 둔다면 이 내부에서 자장의 세기 H의 공식이 2파이 R분의 권수 N 전류 I에 비례하는 암페어 턴 차원, 암페어 턴 퍼 메타 차원의 자기장의 세기 공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맞는 설명은 4번이 되겠죠. 4번 2파이 R분의 NI. 15번 문제 봅시다.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존재한다. 이것을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찌 되겠는가 물어봐요. 직렬인 경우는 뭐예요? 병렬인 경우에 합성 정전 용량과 비교해라. 이렇게 했죠. 몇 배인가? 병렬일 때의 몇 배인가? 이렇게 했죠. 직렬일 때는 10개가 직렬되어 있으니까 저항의 병렬처럼 10분의 C가 되겠죠. 병렬일 때는 10개니까 10C가 되겠죠. CC 약분하고 10B 분모로 내려오면 몇 배? 100분의 1배가 됩니다. 100분의 1배. 답은 2번. 16번 교류회로에서의 무효전력의 단위, 무효전력. 자, 전력에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과 이에 곱보기 전체 합인 벡터합인 피상전력 값이 있어요. 피상전력. 유효전력 P는 단위가 단위만 알아볼까요? 와트라고 하고요. 무효전력은 PR로 쓰면서 무효분 X에서 소비되는 전력 뭐죠? 바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바. 실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전력이죠. 피상전력은 이 전력의 벡터 합으로서 PA라고 쓰고요. 단위는 VI, 볼트, 암페어라고 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무효전력의 단위를 물어봤어요. 무효전력, 바의 단위를 쓰죠. 바.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17번 문제. 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를 L1, L2라고 하고 상호 인덕턴스를 M헬리라고 할 때 두 코일을 자 보세요. 자속이 동일한 방향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어떤 방향? 역방향이라고 했어요. 역방향.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의미하는 바는 동일한 방향이라고 얘기할 때를 가동접속, 가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방향일 때를 차동결합, 감극성일 때의 의미 결합이 되겠죠. 동일한 방향과 역방향이 되도록 하여 직렬로 각각 연결하였을 경우, 각각 이 두 가지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동과 차동일 때. 자, 합성 인덕턴스가 큰 쪽과 작은 쪽의 차이를 구하여라. 어떤 값이 크나요? 가동 접속일 때 합성 인덕턴스 공식은 각각의 자체 인덕턴스의 합에 2배의 상호 인덕턴스를 더해줘야 되고요. 그죠? 차동일 때는, 차동 결합일 때는 합성 인덕턴스는 L1과 L2의 합에 2배의 상호 인덕턴스를 빼주게 되죠. 빼주게 돼요. 자, 당연히 더해주는 경우가 큰 경우, 차동일 때가 작은 경우,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시오라고 한다 그러면 위에 향해서 밑에 향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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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2배의 상호 인덕턴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몇 배? 4m이 되네요. 그죠? 4m.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봅니다. 어떤 콘덴서에 V볼트의 전압을 가해 Q쿨롱의 전하를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 콘덴서에 저장 축적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18번인가요? 점전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점전 에너지에 대한 공식을 살펴봅니다. WC는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QV 혹은 2분의 1 CV의 제곱 혹은 20분의 Q의 제곱 줄이 되죠. 자, 보기 1, 2, 3, 4번을 보시면 맞는 설명은 2분의 1 QV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죠. 3번. 자, 다음 문제 19번. 진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진공 중에서 Q1, Q2의 두 전하가 거리 R, 10m 거리에 놓여 있을 때 두 전하 사이의 작용력, 무슨 법칙? 두 전하 사이의 작용력은 쿨롱의 법칙으로 정해집니다. 쿨롱의 법칙 F는 4파이 유전율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 전하의 양의 곱에 비례하는 뉴턴 차원의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진공이라 그랬으니까 입실론 제로를 대입시키죠. 입실론 S가 1이기 때문에 상수 지급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거리는 10의 제곱, Q1의 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 Q2의 값은 10의 마이너스 8승. 자, 이 값은 9 곱하기 9승, 7승, 마이너스 1승, 자,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 되겠네요. 답은 3번. 자, 20번 문제. 묽은 황산 용액에 H2SO4 용액에 Cu, 쿠리와 Cu, 아연 ZN을 넣었을 때 ZN. 자, 뭘 기준으로 물어봤습니까? 아연판은 이라고 물어봤죠. 아연판.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묽은 황산에 쿠리와 아연을 넣은 전지, 무슨 전지? 볼타전지라고 합니다. 볼타전지. 자, 볼타전지에서 쿠리가 양극이 되고요. 아연이 음극이 돼요. 음극. 자, 우리가 음극에서 아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아연은 볼타전지에서 아연 이온과 전자 두 개가 방출돼요. 자, 방출된 전자가 2배 H2 플러스와 전자 두 개가 만나서 수소기체가 됩니다. 수소기체 H2. 자, 양극에서의 아연, 음극에서의 아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를 보고 판단을 해볼까요? 1번 보시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거는 양극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수소기체. 틀린 설명이죠. 2번 음극이 된다. 아연판이 음극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2번이 정답이고요. 2번. 3번에 양극이 된다. 구리가 양극이에요. 그죠? 구리. 4번 황산 아연으로 변한다. 맞지 않는 설명이죠. 20번에는
2번 볼타전지 아연이 음극입니다. 21번 삼성유도 전동기의 1차 입력이 60kW, 1차 손실이 1kW. 그러면 2차 입력이 얼마일까요? 2차 입력이 그죠? 60에서 1kW를 뺀 2차 입력이 59겠죠, 그죠? 자, 이때 기계적 출력은 약 몇 kW인가? 삼성유도 전동기의 출력 비례식 기억하십니까? P2 대 2차 동선 대 기계적 출력의 비는 1대 S 대 1-S.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P0는 하고 물어봤네. 1-S의 P2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외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딱 계산하면. 그죠? 공식화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여기서 슬립이 얼마라고 했나요? 슬립. 이 3%라고 했으니까. 3% 맞죠? 0.03. P2의 값은 방금 언급을 했어요. 60의 1차 입력에서 손실 1만큼을 빼주면 2차 입력이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57.23, 약 57kW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답은 1번이고요. 자, 22번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경우를 고르시오. 이렇게 했어요. 큰 경우. 결론을 얘기하면 무브와 운전 시 슬립이 0. 그죠? 기동 시 정지 슬립이 1의 값을 가집니다. 슬립은 1에서 0의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왜 그런지 보면 슬립은 ns분의 ns-n. 자, 여기서 기동 시, 다른 말로 하면 정지 시, 기동을 시작할 때나 정지할 때는 속도가 제로에 해당이 되죠. n의 제로를 대입시켰을 때 ns분의 ns, s가 슬립이 1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죠? 또 무브와 시, 동기 속도로 회전 시 n은 ns의 속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ns를 대입시키면 ns-s 0이 되니까 분자가 슬립 s가 0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슬립 s가 가장 큰 것은 기동 시, 정지 시에 해당이 되죠. 답은 4번. 23번 다음에 사이리스토 중에 3단자 형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1번에 SCR, 2번에 GTO, 4번에 트라이악 같은 경우에는 3단자 소자가 아닌데, 2번에 맞는데 다이악 같은 경우는 대칭형 2단자 소자예요. 대칭형 2단자 소자. 이렇게 생겼죠. 다이악은 2단자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24번 삼상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합니다. 병렬 운전 조건 중요하죠, 그죠? 간략하게만 정의해 볼게요. 위상, 기전력의 크기, 주파수, 파형, 이 같을 것, 삼상이라면 상회전, 방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같을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무엇이 같아야 되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필히. 자, 이 문제에서는 병렬 운전 조건이 해당이 안 되는 거, 1번의 크기가 같을 것, 3번의 주파수가 같을 것, 4번의 전압의 위상이 같을 것. 자, 해당되지 않는 건 2번의 회전수가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이렇게 골라내시는 거고, 병렬 운전 조건에 각각 크기가 같지 않을 때, 위상이 같지 않을 때, 주파수가 같지 않을 때
순서대로 보면 여기 크기가 같지 않다. 무효 순환전류. 위상이 같지 않다. 같지 않을 때입니다. 그죠? 동기화 전류. 파형이 같지 않을 때 무효 고주파, 무효 순환전류. 주파수가 다를 때 난조나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상위적 난연이 같아야 한다. 까지 각종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책을 보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25번. 그림의 전동기 제어 회로에서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바로 전회차였던가요? 비슷한 우리 위상 제어 회로, 전파 정류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의 그림을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얘는 어떤 거다? 4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4번. 위상제로이며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다. 1번. 3번의 전파 정류 회로. 이게 이 회로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설명. 전파 정류 회로. 주파수 변환 회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파수가 변환시킬 수는 없죠. 그죠? 4번. 26번. 삼상 100kV A 13200 200V의 변압기 저압측의 선전류의 유효분은 약 몇 암페어인가? 역률이 코사인 세타의 값이 0.8, 80으로 주어졌습니다. 80. 자, 이때 문제에서 제 요구하는 것은 저압측, 즉 2차 측에 대한 전류 값이에요. 2차 측에 대한 전류. 200V가 저압측, 2차 측이니까요. 그죠? 저압측의 선전류를 I2라고 얘기해 볼까요? 얘는 우리 2차 측이 루트 3 VI의 값을 가질 테니까요. 그죠? 루트 3에 V분의 P라고 할 수 있어요. 2차 측이니까 2차 측 전압과 2차 측 전력이 되겠죠. 저 문제에서는 100kW라고 정해졌어요. 100kW, 100 곱하기 10의 3승. 루트 3분의 2차 전압은 200V라고 했죠. 200V. 자, 계산을 하시면 288.68A 값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는 이 선전류에 무엇을 구하라? 유효분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유효분. 어떤 전류의 값이 크기가 정해진다면 유효분이냐 무효분이냐라고 나누면 유효분은 뭘 곱하면 돼? 유효율을 곱합니다. 즉 역률을 곱해주는 게 그죠? 전류에서의 유효분이 될 거고요. 무효율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전류다. 이거는 무효분이 되겠죠. 그죠? 무효분. 자, 그래서 역률이 제시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효분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유효분은 제시된 전류의 값에 무엇을 곱한다? 코사인 세타의 역률을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즉 288.68의 값에 0.8을 곱하게 되면 그 값은 약 230.94 230이죠. 그죠? 암페어의 유효분 전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됩니다. 3번. 27번. 전기기계의 철심을 규소광판으로 성층하는 이유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히스테리시스 손. pH와 와류손을 PE라고 할 때 이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슨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거고요. 규소 강판. 와류손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성층을 하게 되면 와류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규소 강판을 성층하면 각각의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을 줄여줄 수 있는데 이 합이 철손이라는 거예요. 철손 PR라고 쓰죠. 전체적으로 철손을 절감할 수 있는,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철손 감소. 3번이겠죠. 그죠? 자, 28번.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자, 변압기와
뭐 혹은 발전기의 경우죠. 규약 효율은 항상 전체 입력분의 출력이 효율이 개념일 텐데 변압기와 발전기는 출력을 기준으로 노네요. 즉 출력에서 손실을 더한 게 전체 입력, 그 중에서 얼마만큼의 출력이 나왔는가. 전동기는 다르죠.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규약 효율을 얘기할 때 입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 입력분의 출력을 얘기할 때 입력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손실이 나왔는지를 보면 출력이 되겠죠. 자, 출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변압기이다. 몇 번 하면 될까요? 2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 자, 다음 문제. 동기검정기로 알 수 있는 것은 동기검정기는 두 개통의 전압의 위상을 측정, 표시하는 계측기를 의미합니다. 전압의 위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30번. 통전 중인 사이리스터를 턴오프 하려면 유지전류를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냐면 그 사이리스터가 동작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전류를 유지전류라고 그래요. 이 유지전류 이하로 낮추게 되면 그 말은 오프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죠. 그래서 1번 설명 그대로입니다. 1번 순 방향의 에너드 전류를 유지전류 이하로 하면 턴 오프 시킬 수 있다. 끌 수 있다. 1번이 되겠죠. 31번 정속도 전동기는 4번에 분권 전동기다. 그죠? 정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동기. 4번에 정속도는 분권 전동기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2번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2, 3번 참고하시고요. 4번이 계기용 변압기 PT의 2차 측 정격 전압은 110, 220이 아니라 그죠? 110V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2차 측의 전격. CT는 5A, 계기용 변압기 CT는 110V가 됩니다. 33번 직류 전동기의 출력 P, 회전수 N, 토크가 얼마인가? 토크 T에 대한 공식이 0.975의 N분의 P라고 쓰죠. N분의 P. 자, 대입을 시켜볼게요. 0.975 곱하기 1800rpm일 때입니다. 자, 전력은 얼마 주어졌네? 50kW. 50 곱하기 10의 3승. 자, 여러분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27.08 kg/m. 답은 27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3번. 자, 34번 문제. 전동기의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환원시켜 전력을, 자, 밑줄 보세요. 전력을 회생시킴과 동시에 제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생제동이에요. 자, 문제를 읽으시다 보면 이렇게 키워드가 제시되는 걸 보고 어떤 제동의 형태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1번의 발전제동 같은 경우에는 제동 시에 발전기를 이용해서 어떤 부분을 발전시킨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발전제동. 또 플러깅 제동, 역전 제동은 많이 물어보는 제동의 형태죠. 역방향의 토크. 전기자의 접속을 반대로 해서 회장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함으로써 토크를 정지시켜주는 제동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2번의 플러깅 제동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4번의 회생 제동 골라주시면 되고요. 35번. 보호 계전기 시험을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2번이죠. 시험 결선 시
교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극성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극성이 없는 게 아니라 교본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교류에서는 극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6번에 복잡한 전기 회로를 등가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간단히 변화시키는 회로는 어떤 계산이나 회로를 동일한 성질의 회로를 변환시키는 것을 등가 회로라고 얘기해요. 등가 회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성질을 바꾸지 않고 같은 회로로 만들어 주는 것을 등가 회로로 한다. 3번이 되겠죠. 37번에 자속을 만드는 부분. 자, 직류기의 주요 3대 요소를 얘기를 할 때 어떤 게 있나요? 전기자,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 자속 파일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뭐라네? 계자라고 해요. 계자. 1번에 계자 철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의 정류자는 정류작용을 하게 되고요. 브러쉬는 외부 회로와의 접속, 전기자까지 포함시켜서 주요 구성 요소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38번. 직류발전기에서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 과복권 발전기. 여기서 과복권기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전부하의 전압이 무부하였을 때의 전압보다 큰 발전기를 우리가 이제 과복권기라고 얘기하는데, 부하와 발전기 사이의 거리가 먼 곳에서 이 배전선의 저항에 큰 전압 강화가 생기는 경우에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 전압 강화를 크니까 승합시켜주는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용하는 것이 과복권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과복권기. 그죠? 기억하시고요. 39번. 동기발전기에서 비돌극기의 출력이 최대가 되는 부하각. 최대 출력의 부하각. 최대 부하각이 아니라 최대 출력을 만들어주는 부하각은, 자, 비돌극기인 경우에 90도가 되고요. 돌극기 같은 경우가 60도에 해당이고요.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죠. 90도. 40번. 변압기 명판에 표시된 정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변압기 명판에 출력, 정격을 표시할 때는 1번에 킬로와트가 아니라 뭘 쓰죠? 킬로볼트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볼트 암페어. 2번에 2차 측을 기준으로 하는 정격, 그리고 용량 전류 전압 주파수로 결정되는 정격. 정격이라는 것은 적합한 범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치다. 2번, 3번, 4번의 설명이 다 맞는 설명이고요. 답은 1번으로 정리하십시오. 41번.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 선에 금속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서 조가하는 경우, 나선용으로 금속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몇 센티미터 이하를 확보하여야 되는가? 자, 케이블을 가설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케이블을 가설하기 위해 철선을 이렇게 먼저 가설을 하고요. 철선. 조가용선이라고 해요. 조가용선. 22 스퀘어 이상의 아연도 강연선을 사용해서 케이블을 이렇게 지나가는 케이블을 어떻게 걸어주게 되죠. 이걸 행거라고 얘기해요. 행거는 거리가 50cm 이하로 행거로 걸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행거로 걸어주지 않는 경우에 이 조가용선이 지지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접촉시키고 어떤 걸로 금속 테이프로 감아줍니다. 금속 테이프. 이렇게 연속적으로 감지는 않고요. 조가용선에서 행거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금속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다. 그죠? 자, 금속 테이프는 행거랑 다른 형태로서 20cm 이하의 간격을 필요로 합니다. 간격. 금속 테이프.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조가용선의 용어라든지 행거와 금속 테이프로 케이블을 가설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 가설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의 20cm입니다. 4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합성 수지제 몰드 공사입니다. 그죠? 합성 수지제 몰드는 합성 수지제 몰드의 경우는 자, 기억하실 게 홈과 폭의 깊이가 3.5cm 이하 수치와 그 다음에 그 두께를 얘기할 때는 몇 밀리미터 이상? 2mm 이상 3.5cm, 2mm의 홈폭 깊이와 두께가 필요하다. 답은 3번 수치를 외워야 되겠죠. 43번 전선 접속 시 슬리브가 사용되어지는데 슬리브 자 슬리브의 종류에는 B형, C형, E형, S형, P형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는 D형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도 찾아내셔야 되죠. 그죠? 1번 44번 가공 배전선로 시설에는 전선을 지지하고 각종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물이 필요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CPU죠. CPU. 철근, 콘크리트.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게 CPU다. 철근, 콘크리트주다 생각하면 쉬우실 거예요. 이 밖에 철주라든지 철탑, 목주 이런 것들이 지지물에 해당이 됩니다. 45번 넘어갑니다. 인입 개폐기가 아닌 것은 1번에 자동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ASS, 2번에 LBS는 부하 개폐기를 의미하죠. 3번에 LS는 라인 스위치, 4번에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4번이 인입 개폐기와는 상관이 없죠. 그죠? 46번 일반적으로 저압 가공 인입선에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저압의 가공 인입선인 경우입니다. 자, 네 가지 경우를 다 살펴볼게.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횡단 보도교 위 일반 장소까지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도로 횡단 시에는 여러분들 뭐 책을 보시더라도 결국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외워서 얘기를 해보시면 도로 횡단 시에는 5m 이상, 철도 횡단 시에는 다 같죠. 6.5m 이상. 횡단 보도교 지금 문제에서는 도로 횡단 시네, 그죠? 횡단 보도교를 일단 적어봅니다. 3m 이상. 일반 장소에서는 4m 이상. 지금에서는 도로 횡단시를 묻고 있으니까 몇 미터? 2번에 5m 이상. 5m 이상. 47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를 실시할 때 관사고 및 광각박스의 접속은 몇 턱 이상의 죬 나사로 시공하는가? 몇 턱 이상으로 나사 조임을 실시해야 되는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몇 턱? 폭연성 분진이나 화약류, 가연성 가스, 인화성 물질, 위험 장소에서는 금속관 공사가 5턱 이상의 나사 조임을 실시해야 됩니다. 5턱.
답은 2번이죠. 그죠? 48번 문제. 저압 옥내 배선 시설 시 캡 타이어 케이블, 조영제의 아랫면 또는 옆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케이블은 2m, 캡 타이어 케이블은 지지점 간의 거리가 1m. 캡 타이어 케이블인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 답이 1m, 1번이 되겠네요. 49번 전기 배선용 도면을 작성할 때 콘센트,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콘센트는 기호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콘센트 모양이에요. 그죠? 1번에 콘센트 모양이 벽붙이라는 뜻이에요. 벽붙이 콘센트를 나타내는 1번이 될 거고요. 2번은 비상용 조명, 3번은 일반 조명, 4번은 점검구를 의미합니다. 50번. 저압 옥내 배선에서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 올바른 것은 고쳐가면서 볼 텐데, 일단 1번이 맞는 설명이죠. 그죠? 애자 사용 공사의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상이 맞고요. 전선 상호. 저압일 때. 자, 2번부터 틀린 것은 봅니다. 2번에 400m 이상인 경우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2.5cm 미만이라는 이격거리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아주 조밀하게 해야 되니까 이격거리라는 건 띄워야 되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2.5cm 이상도 존재하지만 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4.5cm 이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미만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3번에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는 조영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애자 사용 공사의 지지점 간 거리는 2m가 되죠. 그죠? 2m, 3m가 아니라 2m. 4번에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우리가 말하는 내수성이 있는, 그죠? 내수성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무관하다는 거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51번. 조명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양 중 틀린 것. 우수한 조명의 조건이다 라고 했을 때 조도가 적당할 것. 3번에 균일한 광속 발산도 분포일 것. 4번에 적당한 그림자가 있을 것. 추가로 광색이 적당할 것. 이런 걸 칠 수 있는데 2번이 휘도 대비 눈부심의 차이가 나는 대비 현상이 높으면 우수한 조명이 아니겠죠. 그죠? 적당할 것이요. 고쳐야 되겠죠. 그죠? 답은 2번. 52번 봅니다. 금속 전송관 종류에서 후광 전송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자, 후광 전선관이 있고요.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로서 후광 전선관의 치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박강 전선관은 이와 다르게 바깥찌름을 기준으로 바깥찌름에 가까운 홀수로서 그 치수를 구별하게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후광 전선관이라고 물어놓고 보기에서는 홀수가 제시되어 있는 게 있죠. 홀수. 그러면 박강 전선관에 대한 치수가 됩니다. 2번이 되겠죠. 2번. 후광 전선관 미리수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6, 22, 28, 36, 42, 54, 70, 그 다음에 82, 92, 104, 10종에 해당이 되고요. 10종. 박강 전선관은 19, 25, 31, 39, 51, 63, 75에 해당하는 7종의 박강 전선관이 있어요.
자, 문제를 풀 때 뭐 어떤 지수를 정확히 다 외울 수는, 숙지할 수는 어렵겠지만, 그죠? 뭐 후광연성관의 지수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는 하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53번 수변전 설비 중에 동력 설비 회로의 역류를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역률 개선이다. 역률 개선이다. 뭐 동기 조상기도 있을 수 있고요. 콘덴서, 리액터가 있겠죠. 그죠? 4번에 전력용 콘덴서. 자, 54번 접지 저항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2번은 대령 접지판의 면적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접지장을 크게 만드는, 작게 만드는 경우에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접촉하는 면적을 크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크게 한다. 접촉부의 면적을. 55번은 다음 중 금속 덕트 공사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합니다. 자, 3번에 덕트의 끝부분은 열어둘 것이 아니라 폐쇄할 것, 막을 것, 이렇게 해야 맞는 설명이죠. 그죠? 끝부분은 막아두고 먼지나 빗물이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56번. 저하복내 간선 시설 시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20A이다. 전동기 전용 분기회로에 있어 허용 전류는 몇 암페어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전동기 합계 전류가 50A 이하인 경우, 50A를 초과하는 경우, 전동기 합계 전류에 50A 이하인 경우에는 몇 배 해주나요? 1.25배.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배.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문제에서는 20A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자에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20A의 1.25배는 몇 암페어? 25A.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57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문을 시설하는 지선은 지표상 30cm까지 내식성을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지선, 그림과 같은 지선을 의미합니다. 답은 3번. 안전율 2.5 이상의 3조 이상의 연선을 사용하죠. 58번에 제1종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 곡률 반지름. 제1종 가요 전선관인 경우에는 몇 배? 6배. 2종 가요 전선관은 3배거나 6배인데 자유로운 경우가 3배, 부자유스러운 경우는 6배가 됩니다. 59번.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이 있는데 이 수도관을 뭐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몇 옴이야? 3옴 이하의 전기 저항값을 가질 때 뭘 쓸 수 있다? 절대 접지극이 아니라 이 수도관 자체를 접지극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2번. 자, 마지막 문제 60번. 다음 중 500V 기기 배선용 유연송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N, F, I. 답은 2번이 돼요. 2번. 참고로 1번의 NFR은 0.61kV 소방용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내화 케이블. 명칭이 길어요. 그죠? 3번의 NR 450, 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 4번의 NRC 같은 경우는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외장 네온 전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NFB는 2번이 되고요. 자, 이로써 60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